어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를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추가적인 취재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보증보험이 있지만 이를 좀 악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좀 막을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부동산부의 변재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작성을 하셨던 리포트는 저희가 잘 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즘 전셋값이 계속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요. 높아진 전셋값만큼이나 임차인들이 그 임대인에게 맡겨놓은 전세금이 행여나 떼이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저당 등으로 채무가 엮인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을 팔게 되더라도 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현재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 두 곳에서 각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라는 상품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전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든다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보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보험이다 보니 보험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바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에 허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다뤘던 정보업체 근무자의 인터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수도권 시장이 굉장히 불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보다도 시세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분양가보다 시세가 많이 내려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시세를 좀 빼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시세를 시세가 아무래도 분양가보다 내려가 있으니까 이제 아파트 이제 이미지도 있고 해서 좀 시세를 빼달라는 의미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물어보고 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분양가보다 시세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 전세 세입자들이 이제 깡통주택으로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보증보험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시세를 좀 빼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시세를 뺐을 때 이제 주변 중개업소들의 어떤 동의서만 있으면 어떤 시세를 올려서 그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시세 조사를 했을 때 다른 경쟁 업체들의 어떤 시세도 같이 참고를 하는데 그런 면들을 다른 어떤 경쟁 업체들을 봤을 때에도 모두들 시세가 빠져 있는 그런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례자의 경우에도 인천 청라지구에서 주로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시세를 결국 뺐다고 합니다. 예. 거기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신도시 지역인데요. 이곳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대한주택 보증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네, 보시면 1순위 기준에 KB 시세 정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 또 KB 시세 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 부동산 테크 시세 정보를 적용합니다. 네. 2순위 기준은 해당 세대의 등기부 등본상 1년 이내에 최근 매매 거래가액이고 3순위 기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 그 내용이죠? 네. 예. 그리고 문제의 4순위 기준인데요. 전세 목적물 소재지 주변 2곳 이상의 공인중개소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입니다. 나머지 5순위는 분양가격의 8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신도시 지역의 경우 새로 형성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2, 3순위에 해당하는 최근 매매 거래 가격과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순위 기준인 부동산 정보업체의 시세 정보에서 해당 주택의 가격만 뺀다면 4순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순위 기준의 문제는 공인중개사 2명 이상이 주민과 짜고 시세 확인증을 실제보다 부풀려 끊어줄 수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을 악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KB부동산 등에 문의해보니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들이 항의 전화가 있으면은 뭐 종종 시세를 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그 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순위부터 5순위 이런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형성이 되었거나 최근 1년간의 가격대가 없다 보니까 2, 3순위는 당연히 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1순위만 어떻게 좀 잘 빼내면 4순위 2곳 이상의 공인중개소로부터 가격 산정을 받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딱 봐도 공인중개소 2곳만 어떻게 섭외를 해가지고 가격 시세 조작만 하면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세를 조작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역시 부동산 시장이 좀 혼탁해질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어떤 피해나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법적으로 이런 시세 조작이 일어난다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뭐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예. 그 기관에서 보험금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깡통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에 그 세입자가 보증받기로 한 금액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법을 악용해서 전세 보증 보험을 받고 그리고 깡통 주택이 결국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과연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 그리고 이 같은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울 경우 보증을 해줬던 보험사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금 운영에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위적으로 전세 보증 보험을 받기 위해 주변 시세를 올릴 경우 전세금이 동반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전세값을 치를 수도 있었지만 인위적인 시세 조작으로 인해 어떠한 형태로도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그 부동산 시장이 훈풍일 때는 사실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매매값도 높게 형성됐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또 언제 침체될지 모르고 그렇죠. 또 이를 방치하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팩트나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취재 기자뿐만 아니라 이것을 들은 우리가 모두 알게 됐는데 사실 보증기관에서도 이걸 몰랐다고 하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네, 뭐 해당 기관에서도 알고는 있고 예. 또 유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느꼈을 때는 실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 두 기관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부서서부터 이제 유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회사가 그런 조항을 악용을 해서 강압할 가능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4번까지 적용을 해서 오는 건수는 전체 건수 중에 굉장히 미미한 차대만 해당이 되죠. 그 건수는 저희들이 집계를 한 건 없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적용되는 경우는 너무 작습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해당 건수가 미미하다고 하지만 따로 집계된 수치는 없다고 합니다. 그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나가기도 해서 그런 보완 조치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따로 집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또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집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앞서 인터뷰에서도 뭐 입장을 들어보니까 유의하면서 아니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굉장히 어찌 보면 형이 상학적인 그런 대처 방법이라고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관리 중인 전세보증 자금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곳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한주택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대한주택보증보험의 경우에는 7,300가구에 1조 3,031억 원,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13,000가구에 1조 5천억 원이 맡겨져 있습니다. 두 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전세보증 보험금은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물론 이 금액 전부가 지금 당장 위험에 빠져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위험성을 안고 2만여 명의 서민의 금쪽 같은 재산을 안일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어제 기사가 나가자 그 해당 기관에서도 앞으로 유의해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는 저희도 할 테니까 보증기관 측에서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실질적인 장치도 어서 빨리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금 보증 보험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변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